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김태은 작가님의 2017년 개인전 주부들의 과학생활을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먼저 좀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그 전체 개인전은 2015년에 했던 그 지방 거점 중의기관을 네. 찾아서 그거의 어떻게 보면 후속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당시에 관심 있었던 그 집단화 현상, 캐릭터의 집단화 현상이 이제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정치 문화, 거기에 좀 연결이 돼서 과학의 문화가 어떻게 집단화적으로 이용되었는가를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제작한 전시였습니다. 과학이 문화와 네네. 네. 집단화된. 특히 전시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요. 주부와 과학이 만났어요. 이 의미가 또 특별히 있는지. 일단은 뭐 여성 뭐 비하는 아닙니다만 네. 그 과거에 과학 제품을 판매를 할 때는 네. 주부들의 타겟을 위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네. 마케팅도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선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돈을 내고 소비하는 주체는 주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들이었고 네. 그 여성들 중에서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부들이 사실은 혁신적으로 그걸 샀어요. 가령 예를 들면 뭐 믹서기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칼라 TV라든지 아니면 뭐 그 부엌에서 생산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과학이 가미된 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방 기기들이 금방금방 유행이 바뀌잖아요. 특히나 네. 요즘은 냉장고가 또 그렇게 하는데 과학 기술이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 주부들이 어떻게 과학 생활을 했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전시하고 잘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이죠. 과학이 저희 현실로 집으로 들어올 때 주부와 만나는 지점.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과 상관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 특히 이 텔레비전 작품들이 집단 텔레비전 작품들이 눈에 띄었는데 설치 작품에 대한 의미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2015년에 생명체를 만들었던 그 네. 구글 있잖아요. 구글을 다시 만들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드하게 알루미늄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굴을 만들고 거기 별을 심은 거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집단화 현상의 심벌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혹은 그 아까 말한 프로파간다적인 문화로 바뀔 때 네. 과학과 여러 가지 정치가 혼합이 돼서 선동을 할 때 하는 어떤 하나의 심벌로서 그 제가 이제 집단화 현상을 말하기 위해서 그 굴을 만들었고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스테이션이 돼서 여러 개의 채널로 분배가 돼서 마치 빅브라더가 여러 개의 채널을 지배하듯이 되어진 세상을 그리고 싶었고 표현하고 싶어서 모니터들을 막 이렇게 설치를 했던 것이죠. 집단 텔레비가 그렇게 이제 설치가 되었던 경우입니다. 그 집단 텔레비전이 작년에 10월 말에 이제 서울미술관 전시 보통의 거짓말에 네네네. 이제 다시 등장을 했어요. 이때 이제 모니터에 담긴 영상들이 추가가 됐던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또 어떻게 디벨롭되어서 전시가 되었던 건지. 그 원래 작품에는 이제 위에 집단 텔레비라고 하는 네. 그 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영화에서 우리가 21 센츄리 폭스사 네네. 그처럼 뭔가 이렇게 스카시로 딱 글씨가 된 것처럼 박제가 돼서 집단 텔레를 나타냈다고 하면 이번에 전시회는 그 자리에 이제 스피커가 있죠. 아, 네, 대신 스피커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확성기죠. 확성기. 네. 확성기로 알려주고 그 밑에 사람들은 그거의 모든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이슈나 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집단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했다고 하는 게 디벨롭된 거고 그래서 모니터 안에는 엑스포 얘기했었었는데 네. 그 엑스포의 주제가와 함께 또 이제 뭐 금강산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돈을 갈취했던 그런
영상. 네. 또 하나는 이제 군가. 재밌죠. 네, 군가는 네, 과학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군가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네. 뭔가 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들거든요. 집단적인 그런. 그 집단화하기 되게 쉽거든요. 반복되는 리듬과 행진곡풍의 그 리듬이 아무튼 그런 어떤 그 프로파간다적인 영상들을 넣은 것이 TV 안에. 또 특히 재밌었던 점이 북한 삐라가 등장을 했어요. 네, 북한 이게 삐라. 진짠지. 예, 이건 이제 뭐 진짜겠습니까? 진짜인데 인터넷에 이미 나오고 있는 자료예요. 저희가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제가 아주 진짜 삐라처럼 네. 출력을 아주 섬세하게 했습니다. 진짜 아. 삐라처럼. 네, 근데 이제 이걸 왜 했냐면 아까 말한 프로파간다의 일환이 네. 선동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학적인 선동 얘기를 하는 게 주된 거지만 서브텍스트로 그럼 우리의 그런 70년대, 80년대 그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시대에 네. 북한이 뿌린 삐라를 가져가면은 용돈도 주고 상금도 네, 주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결국 우리가 북한한테 보낸 삐라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발견된 거죠. 네, 그래서 북한 병사들로 하여금 일단 자유의 땅으로 오면 네. 이분이 이분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시다. 계신다. 뭐 그런 식으로 네. 이제 했는데 너무 북한하고 별 다를 바 없는 네. 것이어서 역시 이런 것도 아까 말한 TV에 들어간 콘텐츠 중에 하나로서 이제 시리즈로 넣은 것입니다.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많은데 어떤 풍요로운 자유의 땅으로 오라. 예. 보통 여성이 등장을 근데 하네요. 풍요롭긴 해요. 네. 네. 바닷가 참 풍요롭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이 넓어지고.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분야 땅에서 네. 탈주해라. 예. 네. 진짜 남한 땅도 힘들습니다. 사실은. 그러게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과학에서도 네. 이 프로파간다적인 게 있었다고 하는 거고 이때 당시 같은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는 진짜로 과학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었으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농업 국가에서 네. 산업 국가로 이제 변신하는 시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어떤 기술 기반의 네. 육성을 했고 그때는 지금 우리 말하는 공업고등학교, 네네. 그다음 기술 자격증 따면은 평생 먹을 돈 벌었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전기 시대였으니까 네. 전기 자격증 하나만 따도 큰 기술자로서 대우받고 살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을 장려하기 위해서 과학 상상화를 매년마다 계속 개최를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60년대 네. 사이에. 근데 지금도 똑같이 과학 상상을 그리지 않나요?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과학 그 소년 잡지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그림들을 그려서 그러면 수상을 하고 했던 것 그 같아요. 그림이 네. 과학적이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 저는 우리 딸 과학 상상을 그려줬기 때문에 네.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인터넷 서치예요. 과연 네. 누구는 어떻게 그렸나. 근데 옛날에 그린 제가 그렸던 과학 상상화나 지금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가장 많이 쓰는 게 실린더, 구, 도너츠 모양, 집. 네. 도너츠 모양 집. 예, 이게 우주에 있으면 우주 상상화가 되는 거고 네. 바다에 있으면 바다 해적 상상화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꼭 똑같아요. 해저와 우주가 네. 등장하는. 예, 그 모양이 다 똑같고 네. 사실 그거의 디자인의 근원은 미국에서 사실 걷는 거긴 해요. 미국에서 그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의 과학 상상 일러스트레이터 문화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한국에 들어오면서 복제돼서 이제 퍼트려지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어서 또리 장군과 로버트 태권 부위가 음. 크게 걸렸었어요. 이것도 선생님의 그 과학에 대한 관심에 한 몫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과학들이 담겨 있어요? 로버트 태권브이는 과학적인 아까 프로파간다라고 볼 수 네. 있고 또리 장군은 그냥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인데 네. 그냥 과학적으로 따지면 로버트 태권브이의 관절은 네. 애니메이션상으로 보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왜요? 기계는 그렇게 못 움직이거든요. 기계적으로 거짓말이다. 원통이잖아 다. 네. 근데 어떻게 관절이 움직이는데 그게- 이렇게 뚱 이렇게 예, 되었죠. 깡통 로봇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네. 그 당시 로봇이 다 인간의 실린더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었다면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건담이라는 로봇이 네. 나올 그 시절에는 각이 져요 관절이 각이 지면서 중간에 뼈 모양의 어떤 그런 관절들이 붙게 되면서
리얼리티 좋겠다. 로봇으로 바뀌어요. 그 전에는 사실은 다 거짓말인 거죠. 예. 정말 그냥 상상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로봇 태권브이가 사실은 이제 마징가 제트 네. 헷갈린다. 마징가 제트를 카피해서 했다는 설이 또 많잖아요. 네. 실제 로봇 태권브이의 원래 제목은 마징가 태권브이였어요. 아 정말요? 네. 바꾼 건데 그래서 태권도가 들어가서 다 다르다라고 하지만 네. 로봇의 모든 구조 똑같잖아요. 네. 일본은 사실 그 안에 사람이 탑재되어져서 로봇을 움직이는 형태 네. 그 로봇인데 그거는 그 뒤로 계속 바뀌면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관절이 아까 말한 리얼리티를 바뀌면서 각이 지면서 변신을 하기 시작해요. 변신 로봇. 예, 왜 변신을 할 수 있어? 왜 변신을 하게끔 했을까 로봇을? 심심해서 장난감을 만들기 좋거든요. 좀 더 재밌. 변신하면은 네. 장난감을 2개도 팔 수 있고 3개도 팔 수 있어요. 아그 형태대로. 네. 네. 그리고 또 로봇 애니메이션의 그 이야기가 재미없을 때 네. 바뀌면 재밌잖아요. 예, 그래서 형태로서. 트랜스포머 보면 왜 버스가 각지고 타자가 각져서 로봇이 됐으니까 각진 팔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원통형 로봇은 변신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알겠지만 원통끼리 붙으면은 네. 안 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절도 리얼리티하게 하면서 변신 가능한 걸로 각이 졌는데 태권브 역사를 보시면 네. 계속 또 같이 비슷하게 또 바뀝니다. 예. 오. 그래서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준다는 것이 사실 앞에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시장을 좀 더 음. 키우고자 하는 속셈이 더 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과학적인 거를 이용했다라고 이용했다. 보는 거고 제가 전시 비판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네. 그 자본주의적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그러니까 거죠. 과학적인 문화를 진짜로 음. 개발을 하고 장려하려면 연구자를 키우고 네. 교육을 키우고 뭔가 이렇게 과학적 문화를 진짜 과학적인 토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산업 키워서 돈 벌기 바빴던 거고 실제 아이들에게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삶을 살게끔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지금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떤 그 경험담을 보면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작가로서 나타내고자 싶은 거죠.